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5호 제16면입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차별 시정과 평등 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자료집 배포.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성재 이하연구소 가장애인 차별 시정과 평등 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며 첫 자료집을 배포했다. 연구소는 2015년도부터 매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사업을 실시하여 그해 선고된 장애 관련 판결을 수집하고 장애 인권 현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판결들을 선정하고 사회에 알린 바 있다. 특히 연구소는 학대 피해를 경험한 장애인의 인권에 집중해왔으며 수십 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법률 지원을 위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미풍양속 등을 핑계로 지적장애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업주의 과도한 부담,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불인정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비인권적이고 편협한 판례들을 생산해냈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006년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본 운동을 통해 물리적 폭력이나 직접 협박을 동원하지 않은 정신적 압력에 의한 강간을 인정한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등 성편향적인 사법관행에 큰 변화를 일궈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장애 인권 현장에서도 장애인 차별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피해 장애인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꾸준히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는 첫 자료집에는 최정규 변호사, 원곡법률사무소, 배광열 변호사, 사단법인 온율, 그리고 김남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각 기고와 각각 장애인 노동력 착취에서 문제되는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발달장애인 잔존 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한정 후견을 종료한 사례, 중증장애인 인신사고 시 일실이익 관련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해당 내용들은 장애인 인권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문제 제기된 쟁점들로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경험과 지식을 섬세하게 녹여내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연구소는 이번 자료집을 법원에 직접 전달하는 한편 앞으로도 꾸준히 장애인 차별 사건을 대리했던 법조인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평석 자료집을 발간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와 강해, 언론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장애인 차별 시정과 평등 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학대와 차별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성찰하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조금씩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바꿀 것을 촉구하며 본 운동이 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개최. 대한장애인 체육회 회장 정진원 가 2월 22일 화 15시 이천선수촌 대강당에서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대회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단식은 선수단 안전을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 전체가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원홍 부회장, 윤경선 선수단장,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을 비롯해 종목별 선수 지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원홍 부회장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윤경선 선수단장 출정사, 김정숙 여사의 영상 격려사, 훈련 영상 상영 및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원홍 부회장은 개식사를 통해 총 82명의 선수단 모두가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 역사를 다시 써나가는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선수단을 응원했다. 윤경선 선수단장은 팬데믹 속에서 우리 선수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잊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에 매진해왔으며 이번 대회에서 목표를 달성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겠다고 출정사를 밝혔다. 이어진 영상 격려사에서 김정숙 여사는 스스로 길을 만들며 나아가는 선수단이 차가운 빙판과 설원 위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거듭하며 흘렸을 땀과 눈물의 박수를 보내며 반드시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것을 당부하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어진 영상 격려사에서 김정숙 여사는 스스로 길을 만들며 나아가는 선수단이 차가운 빙판과 설원 위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거듭하며 흘렸을 땀과 눈물의 박수를 보내며 반드시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것을 당부하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기관 모집.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경숙 이하개발원 은 오는 3월 7일까지 2022년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이하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신규 직무개발 사업은 만 18세 이상 및 취업 등록 장애인들이 신규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근무 환경 관리 및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선정된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선정된 직무는 적합성 판정을 통해 2023년 복지 일자리 직무로 채택할 예정이다. 모집 부분은 크게 제시형 직무와 자유형으로 나뉜다. 제시형 직무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체육활동 코치 보조 직무이며 직무별 각 한 개소씩 모두 2개의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자유형 직무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친환경 관련 직무, 환경 분야, 사업 수행기관이 제안하는 자유직무로 역시 2개 기관을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복지단체는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개발원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내 개소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발달센터 내달 7일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사전 설명회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 이재구 이하 세종발달센터는 오는 3월 7일 2022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세종발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하는 설명회에서는 세종발달센터의 전반적인 사업과 2022년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공모 분야, 공모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부모교육 지원사업과 가족휴식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부모교육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변화를 고려하여 부모의 양육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 강사의 교육, 현장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 관련 종사자의 지식 및 정보 습득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 사업이다. 세종발달센터는 각 세부 사업별, 영유아기, 성인 전환기, 성인권로 총 3개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성인권 교육사업은 기획재정부 국민참여 예산으로 진행된다. 가족휴식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물결표 쌓인 2개의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각 사업 수행기관은 3월 중에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3월 3일까지 유선 전화로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44-414-9173-4 하면 된다.